안녕, 예정이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어서 약간 당황했죠? 선생님도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3주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고, 그림은 또 조금만 안 그려도 손이 쉽게 조금, 소위 말해 굳는다고 하는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그림을 알차게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영상으로, 교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좀 설레네요. 그래서 앞에 화면에서 봤겠지만 오늘 수업은 뒤엉켜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연필과 그리고 물감으로만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료는 먼저 준비해 될 것은 이제 연필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연필을 먼저 가져와서 종이를 펼치고 책상이든 이젤이든 자기가 준비한 그림 그릴 수 있는 곳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선생님 준 교재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를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 사진들이 있어요. 자료로 쓸 사진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친구들이 받은 사진 더 많죠? 이 많은 사진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이거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 나 이거 좀 그리고 싶은데? 이거 좀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먼저 골라주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사진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이 가득 그 사진 고른 자료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먼저 선택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사진을 할 거냐면 선생님은 너무 어둡네. 자, 요거와 같은 선생님 고른 사진은 친구들이 보는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책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정면에서 그런 사진이 선생님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선생님 항상 학원에서도 얘기했죠. 바로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 내가 이 화지 안에서 주어진 사물이나 뭐 물건들이나 뭐 그려야 될 대상들을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그릴 건지 대략적으로 아주 연하고 흐릿한 선으로 표시해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도 그림을 굉장히 오래 그렸지만 아직 한 번에 모든 걸 다 맞춰서 그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흐리고 연한 선으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위치를 잡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내가 그리려는 사진은 지금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이 정도 위치까지의 나무가 있고 이쪽에도 나무가 이 정도 두께로 한 이 정도 두께 반보다 약간 위에 이 정도 두께로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나무 위에 모과가 하나 올려져 있고 이 모퉁이에도 작은 모과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아니면 장식품을 장식하는 뭐라고 해야지 안에 철사가 들어있는 장식품 까슬까슬한 가까이서 보면 반짝반짝거리고 까슬까슬한 장식품이 이렇게 풀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내려다 봐가지고 약간 통통해 보이는 통통하게 머리통을 많이 보이고 계신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 위치하고 계시고요. 한 분이. 그리고 여기 솔방울도 있고 목화솜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 같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 아나요? 네, 그래서 빨간 열매가 있어요. 빨간 열매 대략적 위치에 있고 여기도 약간 뾰족뾰족한 나뭇잎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위치 여기 산타 할아버지 옆쪽에 있구나.
여기 크리스마스 볼. 선생님 그리는 것도 크리스마스 볼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크리스마스 볼이 여기 이렇게 노래인가 제일 크게, 빨강인가 그 다음 파란색은 살짝 잘려서 귀퉁이에 있군. 여기도 아까 선생님이 사랑의 열매라고 한 그 빨간색 열매들이 이렇게 가지가 있고 열매들이 조그맣게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이 장식품 밑에 모가도 살짝 숨어 있고. 자, 요거 사진으로 보여줄 테니까 요 단계까지 대략적으로 진행해 볼까요? 그리고 다 그린 사람은 선생님처럼 집에 이젤이 있는 사람은 뒤로 걸어 나와서 멀리서 사진과 비교해 보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조금 틀렸네? 이렇게 크게 보고 판단한 다음 수정할 것들은 수정해 주시고요. 책상 위에서 하는 친구들은 바닥에 내려다보고 자기 키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멀리서 보는 느낌이 나겠죠? 그럼 내려다보면서 여기가 너무 커졌네? 요건 너무 작다.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틀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흐리게 위치랑 크기 표시를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됐다 싶은 요 위치에다가 사물들을 진지하게 관찰해서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앞단계에서 위치랑 크기가 설령 조금씩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기 스스로를 좀 허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이렇게 하나씩 좀 이 물체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지금 이 단계부터는 정말 이 느낌을 옮겨온다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거대한 덩치가 나와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기까지 선생님 꼼꼼히 그리려면 조금 몸이 모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물체부터 그릴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 물체부터 그려야 이 그림 재밌을 것 같아 하면 이 물체부터 그려도 상관없고, 나는 스캐너처럼 이쪽에서부터 쭉 그래서 이쪽으로 올래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방법이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 중앙에 있는 큰 아이부터 그리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이 전체적인 거를 그리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 있고 좀 커다란 것들부터 해볼게요. 선생님의 그림의 중앙에 있는 친구들은 모과, 여기 이렇게 아까 전에 이쪽에 있다던 통나무를 먼저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사진을, 자료를 이렇게 한 손에다가 가득 들고 내가 그리려는 요 물체를 모가가 위에서 보니까 동그랗네. 근데 이쪽에서는 약간 꺾여서 각이 있네. 요 밑에도 약간 각이 졌어. 여기는 나뭇잎에 가려져 있으니까 나뭇잎만 살짝 표시해주고 건너뛰어야지. 지금 선생님이 입으로 하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자, 이쪽은 모가가 또 둥근해. 모가 꼬다리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림에서는 약간 아래쪽이면서 조금은 왼쪽인 것 같아. 그리고 모가에서 보이는 큰 상처들은 그려주는 게 낫겠다 싶으면 먼저 그려놓고 나중에 채색을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가로로 길쭉한 상처같이 있고 여기는 약간 동그랗다가 끝쪽이 약간 뾰족해지는 모양으로 상처가 있고, 모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얘와 100% 똑같지 않더라도 얘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과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모과가 달리면 다 모과잖아요. 모과나무에. 그래서 알마다 다 모과 모양이 다르지만 모과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나타내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저거 모과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게 뭐지? 이거 공인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너무 동그랗게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방이 동그랗게 그리면 자연에서 온 모과 같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너무 모과 모양이 아니라 포도처럼 뽀글뽀글뽀글하게 그렸어. 그러면 그것도 모과가 아닌 거겠지.
그러니까 이 모가는 적당히 둥글면서 각들도 조금 있고 상처들이 많은 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파악하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요걸 했으니까 선생님은 또 여기 모가와 연결되어 있는 요 나무부터 위쪽부터 천천히 나무가 여기는 약간 S자 약간 날아가는 갈매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이 밑에도 나무가 여기서 한번 크게 꺾였다가 다시 한번 얇아지면서 쏙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 뒤로 아까 표시해놓은 나뭇잎 뒤로 또 있고 요 끝에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다가 여기서 하나가 쏙 그리고 또 나뭇결이 울퉁불퉁 하면서 쏙 둥글퉁 쏙 요 끝에 하나가 더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모양이 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굵기로 쭉 뻗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울퉁불퉁한 나무들을 깎아서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일자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나무들은 꼬불꼬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선택했든 아마 나무들과 이런 모과나 자연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꼬불꼬불할 거야.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를 거야. 그러면 그것들을 다 조금씩 변화하게끔 그려주셔야 돼요. 요거는 내가 그리고 보니 너무 정확하게 일자야 이러면 그게 잘못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방울 같은 것도 가끔 시키면 선생님 전 초등학생이에요. 솔방울 어떻게 그려요? 막 이런 친구들 많아요.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거대하게 가로지르고 있는 요 반짝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가짜 나뭇잎 달려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장식 꾸미는 그거 있죠? 그런 것도 보면 딱 보면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반짝이 때문에 막 점점점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거 보면 어머나 선생님 저 초등학생인데 이거 저 지금 제가 그리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얘를 계속 너무 어려워 나 똑같이 그려야 돼 선생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다 보니 똑같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도 보면 나도 이거 처음 그려봐. 선생님도 처음 그려봐 지금. 그러면 그냥 마음을 먹고 얘는 나뭇잎부터 그려야지. 나뭇잎이 그나마 이 달려있는 것도 이 이 달려있는 것 중에 제일 크네. 이러면 나뭇잎 모양이 요거 나름 진짜 나뭇잎 모양 좀 딴 것 같아.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 불퉁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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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약간 밑으로 올수록 커지는 모양을 하고 있네. 이렇게 따라 그려주시고 요 수른장을 건너뛰고 요 나뭇잎들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도 또 하나가 있네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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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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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선생님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친구들이 저 선생님 그냥 안 보고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눈이랑 이 선생님 눈은 지금 손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제일 바빠 지금. 사진 봤다가 그림 봤다 사진 봤다가 그림 봤다가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얘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는 순간에도 맞겠지? 나 지금 맞네? 여긴 또 이렇게 됐네? 여긴 이렇게 됐어. 여긴 이렇게 됐어. 좋아 좋아. 그 다음 잠깐만 이쪽에 이렇게 머리로 눈을 생각하면서 머리도 같이 움직이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친구들 자세히 천천히 그려보시고요. 선생님도 자세히 그리고선 사진을 통해서 또 얼마큼까지 그려야 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양을 천천히 따라서 드로잉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앞에 음성이 조금 날아가서 빨리 감기 처리가 됐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건 이제 연필로 그려야 될 사물들, 연필로 특징을 잡아내서 그릴 사물들을 그려서 표현해봤고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감으로 나머지 사물들은 이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가 집에 가져갔을 물감, 다양한 붓, 그리고 물통입니다. 집에 물통이 없다면 뭐 페트병 자른 거나 아니면 집에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한 담아도 되는 거기 통에다가 물을 담아주시고요. 혹시 집에 혼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좀 중요한 어떤 귀중품에다 담을 수도 있으니까 물 담기 전에 부모님한테 꼭 물통으로 써도 되냐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원하는 붓을 골라서 원하는 사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가운데 있는 모과가 아주 탐스럽게 노랗게 연그러 있어서 모과부터 채색을 해볼 건데요. 우리는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 사물이 가진 특징, 만졌을 때 촉촉할 것 같아, 만지면 까슬까슬할 것 같아, 만지면 뻣뻣할 것 같아, 만지면 반짝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약간 오돌오돌할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느끼면서 그거에 맞는 터치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과는 어떤 느낌일까? 모과는 약간 촉촉하죠? 생글생글하고, 왜냐면 아직 상처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 모과가 아직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촉촉해요. 자꾸 말을 더듬네. 그러면 모과의 색과 가장 비슷한 노란색을 만들어서 밝은 쪽부터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모과가 촉촉하니까 나는 물을 살짝 여유롭게 해야겠다. 조금 흐른 걸 이용해서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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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 밝은 부분들을 먼저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끼면서 이 모과는 약간 둥그니까 이 둥근 면을 이렇게 감아줘야지 둥글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과가 또 저 뒤쪽에도 있으니까 모과 색을 칠할 때마다 순간순간 계속 색을 느끼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모과여도 어떤 애는 조금 더 많이 익은 모과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좀 덜 익은 모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또 보면서 요 모과에는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 많구나, 그리고 이 밝은 노란색들이 어디에 분포해 있고 촉촉하기 때문에 물이 여유롭게 쓰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숨어있는 모과도 있네요. 여기도 밝은 부분은 촉촉하게, 둥글하게 요 모과의 표면을 느끼면서 여기는 약간 반짝거리게 놔둬야지. 왜냐면 모과가 약간 매끈하니까 갑자기 하얗게 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과의 밑에 보이는 밝은 노란색들을 칠해주는데 사진에서 선생님 보는 사진에서 이쪽이 조금 더 이제 진하게 진한 노란색으로 모과가 바뀌어 보이네요. 그러면 조금 진한 노란색, 개나리색 같은 것들을 섞어서 칠해줘도 되고 아니면 조금 노란빛이 도는 갈색 같은 것들을 살짝만 섞어줘도 돼요. 선생님 개나리색을 좀 섞었어요. 그래서 색도 관찰하면서 자, 이때 모과가 여기 선생님 그림자가 많이 지는데 노란색으로만 하면 이 그림자 지는 모과의 색깔이 안 나타날 것 같아.
이럴 때는 약간 노란색과 반대되는 색인 파란색. 파란색 중에서도 군청색이 있어요. 군청색을 살짝 섞어주면 모가 안에 그림자 지는 부분의 색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요 색이 위치한 대로 한번 촉촉하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은 순간순간 느껴지는 대로 계속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칠하고 모가에 난 상처는 어떻게 칠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처를 직접 이렇게 대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붓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붓에서 물을 많이 빼주세요. 난 붓에서 물 빼는 게 잘 안 돼요. 붓에서 물을 빼는 방법은 요 팔레트 끝에 이렇게 걸쳐서 물을 뺄 수도 있고 정 안 되는 친구들은 옆에 휴지를 좀 가져와서 휴지에다 톡톡톡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팔레트에서 붓을 약간 갈라지게 이렇게 비비다 보면 붓이 갈라져요. 요 갈라진 붓을 이용을 해서 한번 상처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갈라진 붓을 이렇게 써주면 이 갈라진 느낌이 갈라진 대로 상처처럼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표면에. 자, 그러면 이 상처도 색이 있기 때문에 저 상처 색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좀 비슷하지 않으면 다시 색을 만들어서 상처의 모양에 따라서 콕콕콕콕 찝기도 하고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점처럼 보이는 친구들은 요 갈라진 것들로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얘도 느끼면서 여기는 어떻게 상처가 났네. 여기는 들어가서 어둡네. 점을 콕콕콕콕 찍어도 돼요. 안 되겠다. 나는 모가에 점이 내가 그리는 모가에 점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언제 찍어? 이런 친구들은 자, 방금 붓에 물을 너무 많이 뺐어요. 근데 다시 한번 붓에다 물을 조금 묻혀서 조금 여유 있게 묻혀서 자, 모가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붓을 튀겨서 톡톡 튕겨주면 이 튕김 때문에 물감이 착 튀겨서 여기에 점박이처럼 표면에 남게 돼요. 그러면 점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동글동글하게 무늬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갈라진 붓으로 갈라진 표현들을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물감 붓을 튀겨서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붓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모가는 일단 이 정도 해보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여기 요 가짜 요 크리스마스 장식품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나뭇잎 모양의 반짝이도 있고 해서 제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보이는 색 중에 얘가 갖고 있는 색 중에 가장 밝은 색을 먼저 칠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봤을 땐 빨간색보다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녹색 같은 게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러면 내 눈에는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이 팔레트에서 이 색깔 저 색깔 섞어서 제일 비슷한 색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색이 제일 비슷한 것 같은데? 하고 색이 만들어지면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반짝이지만 나뭇잎 모양으로 약간 인맥처럼 있기도 하네. 그러면 천천히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여기 반짝이 때문에 뭔가 점점점점 이렇게 반짝반짝반짝거려서 순간 밝았다 어둡다 밝았다 어둡다 하면서 보이는 것들은 흰색을 남기면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초록색이잖아 하고 다 칠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긴 반짝여서 중간에 밝음이 사이사이 있네 하면 흰색으로 잠깐 남기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지 않아도 돼요.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천천히 관찰은 해야 됩니다. 내가 얘랑 똑같이 그리진 못할지언정 이 느낌은 그럴싸한데 하게 옮겨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색깔도 그때그때 저긴 좀 어두운데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너무 한 색깔로 다 밀어버리지 않기. 반짝반짝 얘도. 자, 이런 식으로 나뭇잎들은 순간순간 어떤 나뭇잎은 그림자 안에 있어서 조금 더 어두운 초록색일 수 있고 어떤 애는 빛을 많이 받아서 더 반짝임이 많은 밝은 초록색일 수 있겠죠? 색을 느끼면서 표면에 반짝거림을 느끼면서 붓터치를 다양하게 써주시면서 칠식하시면 되고요. 자, 요 몸통에 있는 녹색은 빨간색을 먼저 해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술에 빨간색이 많이 보이네요. 그럼 저 빨간색은 어떤 색일까? 또 파레트에서 저 빨간색은 무슨 색일까? 하고 만들어 본 다음에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나왔을 때 최대한 비슷한 색이 나왔을 때 그래 바로 이 색이야 하고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 안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 가장 반짝이면서 밝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니까 그 부분들을 스케치 해놓은 이 결을 느끼면서 밝은색 먼저 하다 보니 드문드문 밝게 보이는 데들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설령 여기 원래 어두운 부분인데 밝게 칠해버렸어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밝음은 좀 밝게 칠하더라도 나중에 어두운 색을 얹으면 밝음이 없어지죠? 근데 반대로 어두운 색을 먼저 그냥 확 칠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밝게 하고 싶어 하면 닦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밝은 부분을 먼저 조금 넓더라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 어두운 부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느끼면서 여기도 밝은 색이 여기 빛이 반짝. 아까 전에 스케치해놓은 이게 색이 밝은 빨간색이었네 하면서 느끼면서 슉. 빨간색을 칠하다 보니 사랑의 열매, 아까 전에 말한 사랑의 열매 이 빨간색 열매들도 색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같이 칠해줄 수 있겠죠? 또 동영상 촬영이 조금씩 정지가 되네요. 자, 밝은 부분부터 채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어두운 부분들은 어두운 빨간색을 만들어서 칠할 건데, 아까 전에 붓을 여기서 납작하게 해서 갈라지게 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붓에서 물은 빼고 붓에서 납작하게 붓을 이렇게 갈라지게끔 이렇게 비벼서 갈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붓을 팔레트에서 비벼서 갈라지게 만든 다음에, 여기 우리 요 술 같은 것들은 하나씩 우리가 다 그리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물감이 너무 없네. 요 갈라진 붓터치를 이용을 해서 요 스케치한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듯이 쓸어주면, 우리가 한 땀 한 땀 결 하나하나 그리지 않아도 요 크리스마스 장식 요 결이 느껴지는 채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슝슝. 이렇게. 자, 동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완성된 거는 이따 사진으로 또 한번 다시 보여줄 거고요. 여기 미러볼이랑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요 공도 보면 반짝이, 금색은 반짝이어서 뭔가 오도도도도도도해 보여. 저 반짝이 펄이 입자가 약간 큰 애인가 봐. 그래서 여기가 노르스름한 금색에다가 입자가 큰 애가 있네. 그러면 저 노르스름한 애는 아예 노란색을 쓴다기보다 팔레트에 있는 황토색 있죠? 황토색 같은 애들을 써주면 약간 금색빛이 잘 나요. 그래서 쟤는 또 어떻게 해볼까? 선생님 느끼기에는 얘는 그냥 톡톡톡톡톡 쳐서 저 선생님도 질감을 느끼는 거지. 톡톡톡 쳐서 저 반짝이 펄 입자를 내가 손으로 직접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톡톡톡톡톡톡톡 손목을 이용해서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계속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오, 괜찮은데? 혹은 너무 어떤데? 하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근데 선생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금빛이긴 한데 또 이쪽으로 올수록 아까 모과처럼 약간 노르스름한 느낌에서 그림자색으로 바뀌네. 그러면 아까 군청색을 좀 섞어보라고 했었죠? 군청색을 좀 섞어서 똑똑똑똑똑 나는 금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금 장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사진 보고 계속 똑같은가? 느낌 어떤가 보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나 그냥 뿌려서 할래 하면서 아까 전에 붓을 튀겨가지고 점박이를 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붓 터치 방법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톡톡톡 저는 계속 톡톡톡 느낌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러볼도 좀 칠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표현들과 완성을 어떻게 해가는지는 사진을 통해서 또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친구들도 색깔과 얘가 갖고 있는 질감과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은지를 계속 느끼면서 관찰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한 부분만 조금 더 집요하게 하고 한 부분 조금 생략하더라도 그 집요하게 하는 부분에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어설프지만 이거 진짜 뭐가 보고 그린 것 같아. 얘 이거 반짝이는 걸 느끼면서 그렸네? 이런 것들을 느껴지게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물감과 붓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감과 느낌으로
보이는 대로 표현은 많이 해봤나요? 뭐 아직 좀 덜 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림은 한 번에 모든 걸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없고 많이 그릴수록 정말 많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어디였는지, 자기가 어떤 느낌을 낼 때 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두고 했다가 다음에 또 비슷한 것들이 나왔을 때 아 맞아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안 됐었지 하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보고 하면서, 그림은 여러 경우의 수를 해보면서 느는 거니까 너무 망했어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끈질기게 해보면 좋습니다. 자, 선생님도 얼추 붓에 아까 전에 붓에 물을 빼가지고 갈라지는 느낌으로 한 부분도 있고, 어디는 물을 많이 해서 촉촉하게 한 부분도 있고, 어디는 그냥 보이는 대로 붓을 그냥 그 모양대로 딱딱 칠해가면서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서 있으면 우린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표시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도 보면 색이 있어. 어떤 친구들은 이 사물의 색이 그림자에 반영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투명한, 여긴 투명한 애는 없지만 투명한 병 같은 애들은 그 병색이 빛이 투과 돼서, 빛이 통과해서 병색이 그림자에 묻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서 난 이 그림자가 좀 따뜻해 보여 하면은 따뜻한 색깔의 색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색을 만들어주고, 난 이 그림자 좀 차가워 보여 하면은 차가운 색깔의 색들을 많이 섞어서 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색도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도 우리가 스케치할 때 표시는 해놨지만 그림자도 사물의 모양대로 생기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그냥 아예 됐어 이제 끝났다 하고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림자도 천천히 보면서 여기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사이사이 보이네. 선생님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체들이 얼만큼 이렇게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물체 간의 간격이 달라져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 칠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뒤로 나와서, 아까 전에 뒤로 나와서 보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도 정말 이제 정말 끝났다 하면 그림은 끝이 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나중에 검사 맡을 거니까 자기 기준에 나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친구들은 그림을 끝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쫓아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이 자기들 완성본은 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안녕.